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꼬박꼬박 드시고 계신가요? 그게 건강의 전부라고 믿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그 상식이 어쩌면 우리 몸의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는 함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란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계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올 때 작은 우산 하나로 온몸을 가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내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최신 고단백 식품 순위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드시면서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고 있어 라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화분에 물을 주다가 넘어지셨는데 일어서질 못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20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시며 물으셨죠. 선생님, 저는 계란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힘은 점점 빠져나가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양과 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팔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탱탱했던 팔뚝이 이제는 축 늘어져 보이시나요? 손자, 손녀를 안아줄 때도 예전처럼 오래 안고 있기 힘드시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차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당신의 몸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근감소증, 이 세 글자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이미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자 면역력의 보고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혹시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2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등산을 즐기시던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동네 뒷산도 오르기 힘들어지셨고 올해는 아파트 3층 집까지 오르는 것도 벅차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아버지의 근육량은 정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근력은 4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폐인이 된 건가요? 손자들과 놀아주고 싶은데 안아주기도 힘들어요.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잔인한 도둑이죠.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고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이 넘어질 확률은 정상인의 3배, 골절 위험은 2배, 그리고 한 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됩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이 필요하듯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졌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양의 더 질 좋은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10가지 식품은 계란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란이 순위에 없을까요? 곧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계란은 100g당 약 13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식품들은 모두 이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은 계란의 2배, 심지어 3배에 달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이 순위를 매긴 기준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양만 본 것이 아닙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은 물론이고 우리 몸이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류신, 이소류신, 발린,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히스티딘, 리신. 이름이 어렵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9가지를 모두 갖춘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근육 재생의 황금 열쇠입니다.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완전 단백질은 마치 완성된 퍼즐과 같습니다. 모든 조각이 다 있어서 우리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죠. 반면 불완전 단백질은 몇 조각이 빠진 퍼즐입니다. 우리 몸이 사용하려면 다른 음식에서 빠진 조각을 찾아와야 해요. 자, 이제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들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은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거 먹어볼까 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더 재미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10위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에이, 호박씨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영양 성분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g당 무려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면 어떠신가요? 계란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순자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대요. 진통제도 먹어보고 파스도 붙여봤지만 소용없었죠. 검사해보니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호박씨를 추천해드렸더니 처음엔 그런 게 뭐 도움이 되겠어? 하셨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쥐가 안 나요.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호박씨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특히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종아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데 바로 마그네슘 부족 때문입니다. 호박씨 한 줌이면 이런 고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파수꾼이에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상처가 잘 안 낫는다면 아연 부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호박씨 한 줌이면 하루 필요한 아연의 20%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박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중에서 파는 호박씨 중에는 소금이나 설탕을 잔뜩 넣은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무염 호박씨를 구입하시거나 더 좋은 방법은 호박을 드실 때 씨를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는 거예요. 그걸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9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치아씨드입니다. 작고 까만 이 씨앗이 어떻게 이런 순위에 올랐을까요? 사실 치아씨드는 고대 아즈텍 전사들의 주식이었습니다. 한 줌의 치아씨드만 있으면 하루 종일 전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영양가가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100g당 17g의 단백질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식물성 식품으로는 드물게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한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치아씨드는 9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자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씨드를 물에 불리면 10배 이상 부풀어 오르는데 이게 우리 장 속에서 부드러운 솔처럼 작용해 숙변을 제거하고 변비를 해결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천연보약이죠. 제가 아는 80세 최영숙 할머니는 만성변비로 20년을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고 관장도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치아씨드를 매일 아침 물에 불려서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치아씨드의 또 다른 보물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며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치아씨드를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치아씨드 1대 2큰술을 넣고 15분 정도 불려주세요. 젤리처럼 변하면 그대로 드셔도 되고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절대 마른 상태로 그냥 삼키시면 안 됩니다. 목에서 불어나서 위험할 수 있어요. 8위, 파르메산 치즈가 등장합니다. 100g당 38g이라는 경이로운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치즈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나요. 최소 12개월, 보통은 24개월 이상 숙성시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아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만 드셔야 합니다. 100g당 나트륨이 150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 걸 생각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샐러드나 수프 위에 아주 소량만 갈아서 뿌려 드시는 거예요. 맛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보충되면서 나트륨 섭취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g, 그러니까 밥숟가락 하나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파르메산 치즈에는 칼슘도 매우 풍부합니다. 100g당 12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의 10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7위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뭐가 다르냐고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를 한 번 더 걸러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유청이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농축되죠. 제조 과정을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요거트를 치즈처럼 천에 싸서 걸어두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물이 바로 유청이에요. 이렇게 유청을 빼면 걸쭉하고 진한 그릭 요거트가 됩니다. 단백질이 2대 3배나 농축되어 100g당 10에서 15g의 단백질을 함유하게 됩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으로 우유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유당이 대부분 제거되어 배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한 7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우유만 드시면 설사를 하셨는데 그릭 요거트는 전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었어요. 그릭 요거트의 또 다른 장점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살아있는 유익균이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장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그릭 요거트 중에는 설탕을 잔뜩 넣은 제품이 많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고 당류가 5g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베리류를 얹어 드시거나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꿀을 약간 넣으셔도 되는데 설탕보다는 꿀이 낫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해요. 6위, 렌틸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유럽과 인도에서는 서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00g당 9g의 단백질과 8g의 식이섬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보물 같은 식품이죠. 렌틸콩의 역사는 무려 1만 년이나 됩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재배한 작물 중 하나예요.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오래된 식품입니다. 그만큼 영양가가 뛰어나고 재배가 쉬워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거겠죠. 렌틸콩은 다른 콩과 달리 불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2에서 3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껍질이 얇아서 소화도 잘 됩니다. 콩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 분들도 렌틸콩은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국 건강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이 왔네요. 렌틸콩으로 만드는 특별한 영양죽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레시피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방법인데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료는 렌틸콩 반컵, 현미 반컵, 표고버섯 3개, 그리고 다시마 1조각입니다. 먼저 렌틸콩을 3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리는 동안 콩에 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줄어들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현미와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붓습니다. 물의 양은 재료의 5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시마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40분간 더 끓입니다. 다시마는 감칠맛을 내고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중간에 한두 번 저어주시면서 눌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표고버섯은 잘게 썰어 마지막 10분에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완성된 죽은 하루에 한 그릇씩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죽 한 그릇에 완전 단백질 15g이 들어있어 근육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렌틸콩에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해요. 반대로 현미에는 메티오닌이 많지만 리신이 부족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단백질 상호 보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렌틸콩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렌틸콩을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의 당화혈색소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5위는 우리 민족의 자랑, 두부입니다. 두부가 5위라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과학적인 순위입니다. 콩으로 만들어서 식물성이지만 완전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단한 두부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100g당 8에서 10g 이상 들어있습니다. 두부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해졌습니다. 불교와 함께 들어온 두부는 스님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죠. 그래서 사찰 음식에 두부 요리가 많은 겁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는 최고의 선택이죠. 게다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박영애 할머니는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이 심해지셨어요. 칼슘제를 드셔도 별로 효과가 없으셨죠. 그런데 매일 두부를 드시기 시작한 후 골밀도가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부와 통풍의 관계를 걱정하시는데 최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2012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퓨린은 통풍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두부 섭취가 요산 배출을 도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두부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부를 구울 때는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구우면 더 고소하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또 두부를 얼렸다가 해동해서 요리하면 고기 같은 식감을 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팁들이 두부를 더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동물성 단백질의 강자들이 등장합니다. 4위는 소고기입니다. 살코기 부위로 100g당 26g 이상의 단백질을 자랑합니다. 소고기는 완전 단백질의 대표 주자예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위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등심이나 갈비처럼 마블링이 많은 부위는 지방 함량이 50%가 넘을 수 있어요. 반면 사태, 우둔, 홍두깨살 같은 부위는 지방이 5% 미만입니다. 같은 소고기라도 천지 차이인 거죠. 소고기에는 햄철이 풍부합니다. 햄철은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하는 형태의 철분이에요.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이 5% 정도인 반면 햄철은 25%나 됩니다. 빈혈이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오직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데 신경계 건강과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소고기는 훌륭한 공급원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소고기와 채소의 궁합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불고기에 배를 넣고 갈비찜에 물을 넣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조리법입니다. 3위, 생선입니다. 단백질 함량도 100g당 20g 이상으로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DHA와 EPA라는 성분이 우리 뇌를 보호하고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생선의 오메가3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DHA예요.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나온 거죠. 실제로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생선인 멸치를 추천합니다. 중금속 걱정이 적고 칼슘까지 풍부해서 일석이조죠. 멸치볶음 한 접시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큰 생선보다 작은 생선이 더 안전한 이유는 먹이사슬 때문이에요. 큰 생선은 작은 생선을 잡아먹으면서 중금속이 농축되지만 작은 생선은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서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생선을 고르실 때는 눈이 맑고 투명한지 확인하세요. 비늘이 단단히 붙어있고 살이 탄력 있는 게 신선한 생선입니다. 냄새는 비릿하되 역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바다 냄새가 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2위는 의외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어떻게 2위야? 하실 수도 있지만 안심 부위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100g당 25에서 30g의 단백질의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모든 돼지고기가 기름진 건 아니에요. 안심, 등심, 뒷다리살 같은 부위는 소고기보다 오히려 지방이 적습니다. 특히 안심은 지방 함량이 3% 미만으로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돼지고기의 또 다른 장점은 티아민, 즉 비타민 B1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티아민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해요. 돼지고기 100g이면 하루 필요한 티아민의 8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맛있게 드시는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고기 결과 반대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파인애플즙에 30분 정도 재워두면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배나 키위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저온 조리입니다. 돼지고기를 65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 촉촉하고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어요.
수비드 기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꺼운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드디어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영광의 1위는 바로, 잠시만요. 그 전에 왜 이 식품이 1위인지 설명드려야겠네요.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함량. 둘째, 지방 함량. 셋째, 흡수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식품이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100g당 31g이라는 압도적인 단백질 함량에 지방은 겨우 3.6g 뿐입니다. 이런 완벽한 조합은 다른 어떤 식품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생물가가 매우 높습니다. 생물가란 우리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닭가슴살의 생물가는 79로, 이는 섭취한 단백질의 79%를 우리 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닭가슴살은 다양한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나이아신이 풍부한데 이는 에너지 대사와 DNA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못 먹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을 넣고 닭가슴살을 30분간 담가두세요. 이걸 브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삼투압 작용으로 고기 속에 수분이 스며들어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기입니다. 고기 망치나 칼 등으로 닭가슴살을 살살 두드려 섬유질을 끊어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주면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닭가슴살을 얇게 포를 뜬 다음 허브와 함께 말아서 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브 향이 배어들면서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체중 1kg당 1.2g입니다. 60kg이신 분은 72g이 필요하죠. 72g이 얼마나 되는 거야? 하실 텐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과 호박씨 한 줌으로 25g, 점심에 닭가슴살 한 덩어리로 30g, 저녁에 두부반모와 생선 한 토막으로 20g. 이렇게 하면 75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여분의 단백질을 저장할 수 없어요. 과도한 단백질은 모두 분해되어 질소 노폐물이 되고 이걸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10가지 식품을 골고루 드시면서 꾸준히 운동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신다면 분명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80세에도 60세보다 건강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의 건강한 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재생됩니다. 3개월이면 대부분의 세포가 새로 바뀝니다. 그 말은 3개월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다른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좋은 재료를 넣어주면 3개월 후에는 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식품으로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해보세요. 계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요. 기억하세요. 근육은 우리의 제2의 심장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도 높아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근육은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당뇨병 위험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근육은 우리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시장을 보고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근감소증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고단백 레시피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화면에 지금 뜨고 있는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한 식품들로 만들 수 있는 일주일 식단표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노년, 당당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